요즘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지지율 1위에겐 이런 호언 장담도 했는데요.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 후보의 본격적인 입심은 일명 저거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부터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그 배경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의 결과는 성공입니다. 본인은. 경선 전략으로는 성공했죠. 경선 컷오프의 위기감에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자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최재형 예비후보입니다. 감사원장 사퇴 이후 거침없는 직진 행보로 국민의힘 다크호스로 떠올랐었죠.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후보, 적합도 중에 국민의힘 후보만 추려보면 코리아리서치에선 원 후보가 4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최 후보가 4위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이가 된 거죠. 국민의힘 대선 결선은 두 번의 컷오프로 4명만이 갈 수 있습니다. 빅4를 두고 원 후보와 최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최 후보도 오늘 한층 세진 입심을 발휘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두고 민주적 절차도 헌시착처럼 벌인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말이죠. 빅4를 향한 두 후보 간의 경쟁, 본격 막이 오른 모양새입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4등을 잡아라로 잡았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원희룡 후보가 이른바 이제 녹취 금방 정리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좀 존재감을 높였어요. 본인은 이 자리에서 공정 경선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당연히 있겠죠. 예. 지금 원희룡 후보의 대선 레이스가 좀 그동안 고독했잖아요. 예. 정치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제주도지사를 하는 바람에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한동안 잊혀진 사람이 됐었고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했지만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뜨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저런 이준석 이 대표의 발언이 물론 이제 진실은 모릅니다만 공정 경선에 져야 된다라는 예. 어떤 문제 제기도 있었겠지만 이걸 통해서 어쨌든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본인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 고독한 레이스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 최재형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왔단 말이죠. 이전까지 없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동일한 현상을 통해서 잃는 것도 있어요. 이른바 이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평판, 예. 됨됨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꼭 얻기만 한 건 아니고 얻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배신,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보낸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둑을 두다가 예. 묘수가 자꾸 나오면 그 바둑은 지는 거예요. 바둑은 정통으로 둬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좀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에 띄는 화려한 수를 뭘 좀 두는 경우는 대개는 끝나고 나면 망하기 마련인데 예. 그 유인태 어떻게 보면 정계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그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하셨잖아요. 원 후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쨌든 나이도 많고 정치적인 경력도 훨씬 많은 분인데 그 대화 내용을 그렇게 공개를 하면 되느냐? 물론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뭐 모두의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저도 통화를 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그럼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예.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더구나 그 부분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들은 잘못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원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의 어떤 지금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기의 뭐랄까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고 예. 또 굉장히 과하게 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뭐 내가 그 사람 무릎 꿇
국회하고 내 앞에서 법무부 장관 그랬거든요. 시킬 거야. 어. 이런 표현도 경쟁 후보에 대해서 쓸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다급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 이미지가 별로 좋게 남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젠틀한 이미지였는데 뭐 요즘 다급해서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앞서 뭐 잠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대구의 시장을 가서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사과한다. 이 피켓을 들고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존재감을 위해서 하는데 앞서 박원석 총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인지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저희가 여론조사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재형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거는 이제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 야권으로 따지면 안철수 후보가 약 5%로 중간에 있고요. 최재형 후보가 4번째고요. 원희룡 후보가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면접 조사를 했던 MBC 조사로 보면 역시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만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4번째고, 약간 뭐 0.4% 포인트 차로 최재형 후보가 좀 뒤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 오셨으니까 네. 처음에 이제 다크호스로 많이 네. 부각이 됐고 여권에서 2번째 2위도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그런 존재감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존재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지금 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는 예. 게 저희가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쭉 다 살펴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그 후보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의 지지도를 따지면 항상 2등이에요. 예. 그것도 꽤 많은 차이로 2등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갑자기 저렇게 떨어지느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를 따지면은 예. 저희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훨씬 많이 인지도가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그걸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선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본선에 나갔을 때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 근데 우리 후보가 만들어질 텐데 우리 후보와 싸울 사람이 누가 나올 것이냐. 그런데 최재형 나와 아예 좀 껄끄러워. 예. 그러니까 좀 만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인데. 그러면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만만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 보기에는. 저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례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숫자로 보게 되면 저희는 일관되게 제가 열 몇 개를 조사를 해봤는데 예. 다 흐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역선택을 좀 당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후보는 1등 후보니까 거기서 몇 퍼센트가 떨어져도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그래도 뭐 30몇 %, 37에서 뭐 32로 가도 크지 않게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없죠. 근데 예. 저희는 엄청 아파요. 지금 일단 이 말씀은 최재형 후보 캠프의 주장이고 저희 주장이죠. 자, 정의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보통 1000샘플을 하잖아요. 예. 1000샘플 중에 어떤 특정 여론조사에서 몇몇 변수만 이제 그런 응답을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이 조사 기법상. 예. 그러나 그게 과연 본질적 원인일까에 대해서 오히려 최재형 캠프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단 저 보지 마시고 출마 지금 선언 최재형 캠프의 언론 네. 미디어 본부장인 김종혁 본부장님 출마 보고 선언 말씀하세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준비 안 된 후보라는 이 프레임에 딱 걸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준비 안 된 프레임이라는 후보라는 프레임을 극복할 만한 그 어떤 이 비전 행보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오늘도 무슨 2번째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첫 번째 공약이 이제 규제 철폐였고 2번째 공약이 귀족 노조를 어쨌든 강하게 규제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읽어보니까 뭐 제목은 어쨌든 10%의 조직화된 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90%의 비노조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실제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한 내용은 없고 예. 오히려 강성 노조에 대한 적대감만 굉장히 부각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최재형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의 기존 후보들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후보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최재형 후보의 확장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의 외부 인사로서 말하자면 영입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른 다른 행보, 또 다른 이미지, 다른 어떤 메시지 이런 걸 예.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으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압도했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서 최재형 후보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고 보고 지금 최재형 후보가 이 원희룡 후보하고 4위권을 다툴 때가 아니고 이 윤석열 후보하고 1, 2를 놓고 다퉈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감안한다면 과연 여기서 저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 거의 저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은 10%를 좀 넘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예요. 금융노조라든가 금속노조라든가 금속노조랄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노조를 결성하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노조도 결성하지 못해요. 그러나 대기업 중심에 있는 이 10% 노조는 자기들의 모든 문제점이나 책임들을 다 하청업체에다 떠넘기고 재벌들은 중소기업을 나쁘게 얘기하면 등을 치고 그다음에 대기업 노조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도 없는 그런 노동자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등을 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결과적으로 말씀이신 그렇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전 박 총장님하고 그 부분은 좀 다른데 예. 이 10%의 노조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중도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그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젊은이들 그 강성 노조들 때문에 취직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도지. 저는 뭐 그게 강성이다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노조 문제로 네, 노조 문제여서 이게 본론은 아닌데 조금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90%의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 대책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 제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5인 미만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요. 사실은 그 90%의 비노조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단시간 노동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플랫폼 자본주의가 커지면서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들밖에 없으면서 단지 10%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일 그런 대기업 강성 노조. 노조에 대한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있죠. 그분들의 행위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예. 그에 대해서 적대감만 드러내는 게 기존의 보수 정당의 반노조적인 그런 스펙트럼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후보가 후보로 등장해서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국민의힘 내의 이른바 강경 보수 색채의 반복이에요. 말씀은 이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 라이더랄지 또는 네. 여러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책이 좀 들어가 있다면 대기업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아주 강고한 권리 뭐 어떤 일부에서는 특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있을 아니 수 뭐 있다는 일부 지적할 수 말씀이신 있겠죠.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노동 현장에 법치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지금 법치가 작동을 안 하나요? 마치 무법지대인 것처럼 말씀하시 전혀 그렇지 않고요. 1년에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는 사업주와 예를 들어서 업무방해나 제3자 개입 금지로 인해서 처벌받는 노동자의 숫자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노동자들이 처벌을 많이 받아요. 이런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저는 뭐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조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민노총의 불법 행위들 그리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그것들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이라는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들이 법과 질서를 많이 깨왔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저는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우리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비정규직 대책 같은 게 나오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을 내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비전 발표회처럼 큰 틀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다른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후보들도 뭐 가장 공약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윤희숙 후보라든가 혹은 장기표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도 대체적으로 큰 틀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건 꼭 하겠다 이런 또 말씀.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 얘기한 건 좀 중도적 이미지 그런 데서 윤석열 후보가 좀 거칠다면 좀 더 최재형 후보는 안정감 있는 요게 이제 대체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보세요? 뭐 그런 충고나 조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잘 이렇게 드러내고 예. 보여지는 모습을
잘 못했다면 그거는 저를 포함해 참모들의 문제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재형 후보 관련된 얘기, 원희룡 후보 관련된 얘기했고요.